안녕하세요.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중반에 회사 다니고 계신 여성입니다. 지금은 남편과 결혼한 지 벌써 8년이 다 되었지만 결혼 전에 저희 부부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당시 남편은 직업이 없어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시어머니는 남의 가정을 도와주는 직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반면에 저는 이미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었고 부모님의 경제적인 도움으로 부족함 없이 성장할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친정엄마는 제 결혼을 크게 반대하셨습니다. 경제적인 격차로 인해 결혼 생활에 후회가 남을 것이라 우려하셨죠. 그러나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더 강했고 단식 투쟁까지 하면서 엄마를 설득하고 자했었어요. 남편도 일주일에 2~3번씩은 집에 찾아와 엄마에게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의 마음은 풀어지지 않았고 남편의 내쫓아내는 일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이를 알게 된 시어머니가 화가 잔뜩 나서 친정집에 막무가내로 찾아오는 일이 생기기도 했었죠. 한 번은 시어머니가 친정집에 오셔서 불이 아들이 대체 어디가 못나서 반대를 하는 거냐 고소리를 지르시면서 남편이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지는 못해도 어릴 때부터 똑똑해 천재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다며 분명히 우리 집보다 더 좋은 곳에 장가갈 수 있으니 나중에 후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남편을 억지로 끌고 가시더라고요. 결국 이 일로 인해 저희 둘의 결혼에 주어라 하셨던 시어머니도 나서서 결혼을 반대하기 시작했어요. 친정엄마도 당시 시어머니와 한바탕 하면서 그곳에 시집 보내며 난 된다는 것을 확실히 느꼈다고 하며 완강하게 나오셨죠. 그러면서 남편에게 시집을 가게 되면 고생은 고생대로 한다고 절대로 허락 못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도 저도 당시에는 이런 상황이 굉장히 당황스러워서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함이 생기더군요. 방법을 찾아보려고 해봐도 자식들 일이 부모님 싸움으로 번쳐서 달리 해결할 길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들은 인연이 아닌가 보다 하는 생각에 저는 헤어지려고 통보를 하기도 했죠. 하지만 남편은 힘들어도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는 양가 부모님의 허락을 해주실 거라면서 참고 잘 버텨보자고 하며 저를 설득하던라고요. 그러면서 본인도 언제까지 일용직으로 근근히 먹고 살 수는 없으니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며 노력해보겠다 했고요. 저도 앞날이 걱정되었지만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었기에 믿고 기다리면서 양가 부모님을 설득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죠. 그래서인지 저희 부부는 1년 만에 양가 부모님으로부터 기다리던 결혼 허락을 받을 수 있었어요. 결혼 정년기에 이미 넘은 상태에 있던 저희 두 사람이 끝까지 헤어지지 않고 만나다 보니 양가 부모님께서는 반포기 상태로 허락을 해주신 거였죠. 그다지 추운 분위기에서 허락을 받지는 않았지만 이유 없이 본격적으로 식을 올리고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당연히 저는 힘들게 결혼 허락을 받게 되었으니 앞으로 행복한 모습만 보여드리면 된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결혼 문제가 있었던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양가 부모님의 감정이 많이 상했나 보더라고요. 특히 시어머니는 결혼 전 아들의 결혼을 반대했다는 것 때문에 은근히 저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시더군요. 보통 결혼 이후 신혼집을 따로 얻어 살게 되면 다들 가부장 갈등이나 시집살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결혼 이후 신을 집을 따로 얻어 살고 있었기에 시어머니와의 갈등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막상 결혼해보니 시어머니와의 사이에서 문제가 생기는 일이 많았고 그로 인해 저는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었죠. 제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갑자기 시어머니가 배가 아파서 빨리 시댁으로 와달라는 연락을 하셨던 적이 있었어요. 저는 놀란 마음에 회사에 반차까지 쓰고 급하게 달려가게 되었죠. 그런데 막상 시댁에 도착해서 보니까 편찮으시다는 시어머니는 멀쩡한 모습으로 친구분들과 하하 웃으며 수다를 떨고 계시더라고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저로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니께서 아까 저한테 연락하셨을 때는 배가 아파 죽을 것 같다면서 빨리 와달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집을 손님들이 오셨네요. 아까 너한테 전화하고 매실차 한 잔 마셔서 아프다더니 나는 이제 괜찮으니 걱정 말고. 아저씨, 손님들도 오셨는데 저녁상이나 차려봐라.
다들 고기 좋아하니까 고기 반찬 꼭 하고. 알았냐? 집에서 너무 귀하게 자랐나 보다. 아파. 날 줄 아는지 모르겠네. 어머니, 그럼 일부러 편찮으시다 하는 거면서 시댁으로 불러들이신 거예요? 아, 이거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아내 친구 대배거 크다고 하니까 빨리 팝이나 해라. 재료는 냉장고에 다 있으니까 알아서 찾아보고 음식 다 되면 불러라. 시어머니가 편찮으시다 해서 회사에도 반차를 내고 급하게 나왔는데요. 이런 황당한 상황이 펼쳐진 이 여의가 없더라고요. 그렇지만 시어머니의 친구분들이 이미 시댁에 와 계신 상황이었고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괜히 미운 털이 박히고 싶지는 않았죠. 그래서 시어머니가 일부러 꾀병을 부려 시댁으로 부른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게 며느리의 숙명인가 보다 생각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밥을 차려 드리게 되었어요. 시간이 지나고 시어머니는 음식이 거의 완성되었을 즈음 세금 어니 부엌으로 들어오시더니 제가 만든 음식들을 한 번씩 맛보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친정에서 음식을 제대로 가르쳐 속보는 띠가 팍 나서 친구들에게 대접을 해도 될지 모르겠다며 뭐라고 하십니까? 뭐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더 힘들게 밥상을 차려놓으니 저런 말씀을 하시는 게 기분이 나빴지만 그렇다고 어른한테 함부로 대들면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참았죠. 어느새 저녁 시간이 되었고 우여곡절 끝에 저는 시어머니 친구분들께 완성된 음식들을 대접해 드리게 되었어요. 음식이 차려지고 제자 다들 본격적으로 식사를 시작하셨고 저도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해 구석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그런데 순간 어머니는 저를 보면서 표정이 싹 긴장되더니 들어가라는 식으로 눈짓을 하며 부엌 쪽을 가리키더군요. 몇 시간 동안 서서 음식을 차려 했는데 이제 앉아서 밥 한 숟가락 드리려는 며느리에게 진짜 너무한다 싶었지만 하는 수 없이 저는 이역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그래서 시어머니도 뒤따라 들어오시더니 네가 여기서 밥을 왜 먹으려고 하냐면서 부엌에서 남은 음식을 먹으며 기다렸다가 설거지나 하고 가라고 하시고 밖으로 나가시더군요. 시어머니의 말씀이 너무 상처스러웠어요. 기껏 열심히 음식을 차려놓으니 부엌에서 남은 음식이나 먹고 살 거지 나 하고 가라네요.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싶더라고요. 상황을 지켜보시던 시어머니 친구분들도 다 원하셨는지 밖에서 며느리한테 너무 하는 거 아니냐, 아무리 그래도 밥은 먹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한소리 하시더군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하나뿐인 아들 결혼 반대하다가 공인중개사 합격할 것 같으니 은근슬쩍 허락한 것이 기분 나쁘다 면서 어차피 제가 공주처럼 자라내라 기를 꺾어 넣을 겸 해서 그러는 거니 신경 쓰지 말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말을 듣고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가만히 앉아 남은 음식 먹으며 식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짐을 챙겨서 인사도 없이 시댁을 나왔죠. 당연히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에게 오늘 전화가 계속해서 올렸지만 전화가 나서 단 한 통도 받지 않았고 쓰신 거 버튼을 눌렀어요. 그리고는 곧바로 집으로 들어갔는데 저와 전화 연결이 되지 않는 것을 알고 어머니는 집에서 공부하고 있는 남편에게 연락을 해서 상황을 설명하셨나 봐요. 남편이 제가 집에 도착한 것을 보자마자 대체 시댁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며 손님도 오셨던데 시어머니 비중을 잘 맞춰드리면 될 것을 기분 나쁘다고 그냥 집으로 오는 게 말이나 되는 거냐며 말했어요. 남편의 말을 듣고 저는 어이가 없어서 내가 오늘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고 떠드는 거냐고 한마디 했죠. 그런데도 남편은 제 말을 듣지 않는 듯이 하더니 곧바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바꿔주면서 사과를 드리라고 강요를 썼어요. 결국 남편을 통해 저와 통화 연결이 되자 기다렸다는 소리를 지르면서요. 난리를 치더군요. 아, 나오는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고 시집으로 온 거냐? 너, 이 집에서는 어른들이 계신데 기분 나쁨에 튀어나가라고 가르쳤어. 집에 손님들이 와 있는데 앉아서 밥 좀 먹지 못하겠다고 삐져서 집으로 가며 어쩌자는 거야? 아, 너 때문에 친구들이 당황해서 그냥 가버렸으니까 당장 다시 집으로 와서 설거지나 하고 가란 아니요. 제가 왜 가서 살 것을 해야 하나요? 저는 어머니가 편찮으신 줄 알고 반찬까지 쓰고 헐레벌떡 봤는데 깨병에 뜬금없이 손님들을 불러놓으시고 음식까지 하라고 하셨잖아요.
게다가 다들 식사하시는데 몇 시간 동안 부엌에서 손님 상차림. 저는 밥 한 술도 못 뜨게 하시고 기다렸다가 설거지를 하고 가라는 게 말이 되나요? 아, 누가 아예 못 먹겠네? 야, 푹 앉아서 남은 음식 먹으라고 했잖아. 그리고 집에 새로 들어온 며느리가. 시의 미, 일에 그 정도도 못하냐? 너, 이 집에서는 기본적인 게 아이들에게도 가르치는 게 없어. 너, 빨리 집으로 와서 살거 자고가 싫어요? 저희 집에서 남편 좀 반대했다고 어머니가 일부러 친구들을 불러놓고 너를 괴롭힌 거잖아요. 부엌에서 친구분들이라 하시는 이야기 다 들었어요. 진짜 너머세요. 할 거 좀 봐라. 내가 뭐 틀린 말 한 것도 아니고 그 말 한마디에 집으로 홀라당 가버리는 게 말이 되냐? 아, 너 때문에 내 부엌 난장판 됐는데 시작했으니 너도 마무리도 해야지. 얼른 어서 설거지하지 못해 자꾸만 친정에 들먹이는 가시도 진실.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게 저로서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야기를 계속 이어갔다. 가싸움이라도 나면 큰일을 낼 것 같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남편에게 알아서 정리 잘하라고 휴대폰에 넘겨 주고는 방으로 들어와 버렸죠. 그래도 다행히 심각성을 느낀 남편이 알아서 정리를 했나 보더라고요. 더 이상 이 일로 시어머니의 전화가 울리지 않았고 무사히 넘어갈 수 있었어요. 당연히 이후에 남편이 앞으로는 시어머니와 좀 더 잘 맞춰줬으면 좋겠다고 한 소리를 들었지만요. 다만 이 일로 인해서 시어머니와 저의 관계는 점점 더 새어나가게 되었죠. 하지만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있듯이 나중에는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많이 풀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저 제가 할 일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죠.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남편이 기다리던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남편이 시험 준비하느라 저 혼자 외벌이를 해서 겉으로 티는 안 냈지만 정말 힘들었거든요. 결혼 전에는 용돈을 벌어오는 것과 결혼 후 가정을 꾸리기 위해 생활비를 구하는 것은 천지 차이잖아요. 필요하다면 엄마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다 커서 결혼까지 한 딸이 친정에 손에 벌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오르지 않고 월급만으로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래도 늦었지만 남편이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게 되었으니 관련 업계의 회사나 직원을 구하는 부동산을 찾아서 취직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만 된다면 조금 더 생활이 여유로워질 것 같아서 좋았어요. 시어머니도 남편의 소식을 듣게 되었는지 아주 기뻐하셔서 집으로 저녁을 먹으러 오라고 하시더군요. 남편이 공인중개사 합격을 했으니 맛있는 음식을 해서 간단하게 집에서 함께 하자고 해서 퇴근하자마자 저는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찾아가게 되었죠. 시댁에 들어가 보니까 시어머니가 확실히 기분이 좋았는지 오랜만에 솜씨를 부렸다며 음식을 엄청 해 놓으셨더라고요. 게다가 결혼 후에 한 번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었는데 맛있게 먹고 집에 갈 때 음식 좀 가져가라고 하시더군요. 평소 없는 다른 시어머니 친절함에 조금은 놀라지만 이를 계기로 해서 더 가까워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오랜만에 화기애애한 모습으로 식구들이 함께 식사를 하고 후식으로 차와 과일까지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뜬금없이 저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꺼내시더군요. 정민아, 내가 너희 오기 전에 생각을 해봤는데 아이즈 홀이 아들도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합격을 했다고 하니까 어디직 하는 것보다는 개인 부동산 일 내주는 것은 어떠냐? 네, 지금 장 역시 이름으로 부동산을 내주려는 말씀이세요. 그래, 우리 아들이 어디 취직해서 이리저리 치이며 다음에도 먹는 것보다 개인 부동산 딱 하나 내는 게 수익 면에서도 좋고 어본인 부동산인 이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의지가 생기지 않겠냐? 어머니 해. 아무리 그래도 이제 시험 합격한 사람이 부동산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부동산도 엄연한 사업인데 어디 취직해서 관련 업무도 해보고 경험도 쌓으는 해야죠. 부동산 일 어려운 거 뭐 있겠냐? 그냥 손님 찾아오면 칩 보여주고 계약서 써주는 게 난시지에. 그리고 너무 걱정할 거 없다. 우리 아들이 부동산 오픈하면 일이 공부해서 공인중개사 시험 치루 그같이 할 생각이 내 어머니가 시험을 보고 공인중개사 일을 하시겠다고 요구를 안 하도
언제까지 남의 살림 도와주는 일을 할 수도 없고 노후 생각해야지. 들어보니까 부동산 위치만 잘 잡으면 수익이 짱짱하게 들어온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창, 여기 부동산 하나 내줘라. 어머니, 조둑 부동산 내주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해줘요. 저의 외벌이로 힘들게 가정을 꾸리고 있는데 부동산 내는 게 핸드폰 하나 되는 것도 아니고 특히 해주나요? 너 얼굴 몇 푼 안 되는 것 뻔히 아는데? 아이가 너한테 부동산에 달라 의도 엄마는 사부인 것 같아. 나 사위가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해서 부동산 차리겠다는데 그 정도는 지원해 주시겠지? 가서 혀 잡아라. 시어머니가 너무 당연한 듯 친정에 가서 부동산을 내달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저 한강하더군요. 처음에는 부동산 이야기를 먼저 거내셔서 저희 부부가 어느 정도 부담하면 시어머니가 추금이라도 도와주겠다고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차세. 이야기를 들어보니 애초에 시어머니는 저희 친정엄마의 돈을 사용해서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한 듯 싶더군요. 아무리 좋게 생각해 보려고 해도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남편이 부동산에 하더라도 친정 도움받지 않는 게 맞다고 정말로 부동산 하기를 원한다면 어머니께서 보태주시고 그런 말씀을 하시라고 똑부러지게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언제는 돈 많다고 아들 결혼을 반대하던 디제여서 그 조금도 못해주냐며 노발대발 난리를 치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틀을 말도 할 말도 없어서 남편에게 그만 집에 가자고 하고 는신을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남편이 할 이야기가 있다면서 잠깐 대화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를 꺼낼지 안 봐도 비디오였지만 일단 들어보자라는 생각으로 소파에 앉았어요. 역시나 남편은 예상했던 것처럼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부동산을 할 생각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저에게 본인도 시험 준비하면서 계속 생각해왔던 것이라면서 장로님 도움을 받지 못하면 대출이라도 받아서 하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어요. 역시 뭐 전차전이라더니 저렇게 생각하는 게 똑같을까 싶더군요. 어차피 상황 판단을 해보니 남편은 어디 취직할 마음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의 물음에 부동산 하는데 본인 앞으로 대출이 나오거나 시어머니가 도와주는 거라면 반대는 안 한다고 알아서 하라고 하고 말았죠. 어차피 무직자 신분의 대출이나 올리는 마무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은 다음 날부터 곧바로 대출을 알아보러 다니던 이에 며칠을 저에게 부동산 할 자본금은 구했다고 반대만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저는 혹시나 나쁜 방법으로 돈을 구한 것은 아닌가 싶어 아직까지 무직접 신분인들 어떻게 대출이나 얻냐고 물었죠. 그런데 남편 이야기를 들어보니 시어머니가 살고 계시는 지부에 담보로 해서 구했다고 하더군요. 뭐 어찌되었건 자본금을 구했다고 하니까 더 이상 반대할 이유는 없어서 그냥 알겠다고 잘 해보라고 하고 말았죠. 남편 말을 들어보니 시어머니도 대출이 나오고 얼마 전부터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를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남편은 부동산을 오픈하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도 약 1년 정도 후에 공인중개사 시험을 치르고 합격 소식을 들려주었고요. 그 이후 남편 부동산에서 함께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들 애초에 자공금 확보가 넉넉하게 된 것이 아니어서 위치가 좋지 않은 데다가 경험 없이 무작정 부동산을 오픈해서 그런 건지 생각보다 잘 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남편의 부동산은 조금씩 수익이 있기는 했지만 손님이 가뭄에 콩 나듯이 써서 성공적이라고 할 수 없었죠. 그래서인지 남편도 주직을 먼저 해서 경험을 쌓을 걸 이라면서 후회를 조금씩 하는 것 같더군요. 한 번은 막막함이 있었는지 저에게 진중하게 부동산에 접어야 하는지 상담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악재는 계속 겹친다는 말이 있더니 남편 상황도 안 좋은데 저희 친정엄마가 갑자기 치매 판정을 받게 되었어요. 한 번은 제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경찰서에서 급하게 연락이 오더군요. 엄마가 길을 잃고 이상한 소리를 해서요. 일단 경찰서에 모시고 와서 보호하고 있다고요. 저는 이게 무슨 일인가 하는 싶어 헐레벌떡 연락 주신 경찰서를 달려갔는데 정말로 저희 엄마가 거지 같은 몰골을 하고 의자에 앉아 있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어서 이어지지만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었던 건가 싶어서 일단 병원에 모시고 가서 진료를 받아보았는데
의사 선생님께서는 저희 엄마가 알츠하이머 치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이미 치매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라고 하셨고요. 엄마의 치매 소식을 듣고 눈앞이 깜깜했지만 이 문제를 남편과 상의도 해야 하고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엄마를 친정집으로 모시고 갈 수가 없어서 일단은 저희 집으로 모시고 가게 되었어요. 당연히 남편은 엄마의 치매 소식을 듣고 많이 당황스러워 하더라고요. 충격을 많이 받은 듯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장모님이 신혼집에 며칠 신세 지는 것은 괜찮은데 집에서 오실 생각은 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앞으로 저희 두 나이 계획도 세워야 하고 매일 같이 일 때문에 밖으로 나가야 하는데 장모님을 어떻게 모실 거냐면서요. 장모님도 저희 집에 신세 지는 게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할 거라면서 처가 집으로 오실 수 있는 가정방문 요양보호사를 알아보던가 가능한 점은 요양원에 모시자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당연히 저도 저희 집에 친정엄마를 드리는 것을 샤머니가 싫어하실 테니 결국에는 요양원으로 모셔야 할 것이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최소한 남편이 빈말이라도 친정엄마를 잘 모시자고 할 줄 알았죠. 그런데 제가 친정엄마를 모시지 않은 이야기를 꺼내기도 전에 장모님이 를 남길 보듯 하면서 요양원에 보내라며 저희 집에 며칠 계시는 것을 53 진다고 표현하는 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남편과 한바탕 하려다가 의사 선생님 말씀에 알츠하이머 치매 증상이 계속 지속되지는 않기에 언제 정신이 돌아올지 모른다고 하셔서 괜히 엄마가 보시면 좋지 않을 것 같아 그냥 엄마가 계신 방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마음 같아서는 남편이 뭐라고 하던지 친정엄마를 집에서 모시고 싶었지만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면 엄마도 저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았죠. 그래서 결국 엄마를 모실 요양원을 알아보게 되었어요. 친정엄마가 우리 집에 들어온 다음 날 시어머니도 남편에게 이야기를 들었는지 조에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평숙 시어머니는 성격을 잘 알고 있었기에 우리 집에 친정엄마를 모실 것을 언급하는 말이나 위로의 말 같은 것은 아예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뭐 전자전이라고 역시 시어머니는 제 예상을 전혀 벗어나지 않았죠? 아이에 미어 마침내 판정받았다며 오늘 부동산 출근하니 남편이 그러더라. 어제 병원 모셔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정확하게 판점 들었어요. 내가 노파심에 이야기하는데 너 개인이 우리 아들한테 집에 아픈 사람 들여 같이 살자는 말 꺼내지 마라. 안 그래도 부동산 일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집에서까지 힘들어서야 되겠니? 얘야. 그리고 집안이 아픈 노인 내가 있으면 젊은 사람은 또 막는다고 하더라. 아, 그러니까 덤마. 집에 오래 두지 말고 얼른 요양원으로 치워버려라. 알겠냐, 어머니애. 근데 말씀을 왜 그렇게 하세요?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한테는 돈인데 이 엄마 요양원으로 치워버릴. 아니요. 저희 엄마가 물건도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그리고 저희 엄마 집에 들이기 전에도 애초에 부동산을 잘 안 되지 않았나요? 아픈 사람은 요양원으로 간 게 맞지? 아내가 뭐 틀린 말 했냐? 자꾸 말꼬리 잡고 늘어지지 말고 제대한 빠르게 너희 엄마 요양원으로 보내라. 시어머니는 제가 대꾸도 하기 전에 먼저 전화를 끊으시더군요. 외처의 친정엄마가 시댁에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심지어 시어머니 전화가 오셨을 때 친정엄마 정신은 멀쩡했었거든요. 한뼘 통화를 한 것은 아니었지만 바로 옆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으니 샤머니 하는 말들이 엄마 귀에 들어갔을 거예요. 당연히 엄마는 겉으로 티를 안 내셨지만 샤머니 하는 말에 표정이 급격히 어두워지더니 하고요. 저도 시어머니의 말에 황급히 방으로 들어가서 통화를 하긴 했지만 엄마가 상처를 많이 받으신 듯해서 자꾸 신경이 쓰이고 화가 나더군요.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와의 통화를 마치고 한참을 말없이 엄마와 함께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쳐다보는 눈치를 살짝 보시더니 본인이 들어갈 만한 요양원을 알아보지 않냐고 저에게 물어보더군요. 제가 대꾸 없이 음식만 집어먹고 있자 엄마는 저희 부부 신혼집에서 사는 것보다 공기 좋은 요양원에서 편하게 지내고 싶다면서 빨리 알아봐서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시더군요. 결국 저는 저희 집에 엄마를 모셔온 지 2주도 되지 않아서 적당한 요양원을 알아보고 데려다 드린 후에 집에 들어왔죠. 둘이 가서 집에 홀로 돌아오니 괜히 공허한 마음도 들고
괜히 편찮으신 엄마를 끝까지 모실 수 없어서 마음이 미스러웠어요. 그런데 남편놈은 장모님이 요양원에 들어간 게 그렇게 기분이 좋은 것인지 저녁 늦게까지 술을 퍼마시고 집에 들어왔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괜히 실망감도 들고 어이가 없어서 자리를 피하려고 했죠. 그런데 남편놈이 술에 취해서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자꾸 더라고요. 이제 본인은 부자라면서 그 돈으로 부동산도 좋은 자리로 옮겨서 성공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술에 취해서 헛소리를 하는 거겠지 싶었지만 들을수록 무언가 찝찝한 기분이 들어서 혹시 남편이 어디 가서 사고라도 친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생기더라고요. 하지만 설치한 사람을 붙들고 대체 무슨 일을 만든 건지 물어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다음 날에 남편 얼굴이 보이자마자 어제 술 취해서 했던 이야기들을 해주고 밖에서 무슨 사고라도 쳤냐고 물어보게 되었죠. 그런데 단편은 다 왕기색 하나도 없이 새 술에 취해서 한 이야기를 믿는 거냐고 그냥 꿈꾼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하더군요. 무언가 숨기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기는 했으나 저는 일단 알겠다고 하고 넘어가게 되었죠. 그날 오후에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엄마가 요양원을 챙겨서 보내달라고 했던 물건들을 가지러 친척 집에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집에 도착해서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이상하게 계속 오류가 나더라고요. 처음에는 비밀번호로 바꾸고 저에게 이야기해주는 것을 까먹었나 싶어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어머니는 아무리 치매에 걸려서 정신이 나가도 딸이 집에 언제 올지 모르는데 비밀번호를 바꿔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도어락 해체를 해주시는 기사님을 불러야겠다 싶어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고 있었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신혼부부로 보이는 두 사람이 내리더니 저에게 남의 집 앞에서 뭐 하시는 거냐고 화를 내는 거예요. 전 황당해서 벙커했다가 아이즈를 물었어요. 친정엄마 집인데 왜 화를 내신 거야?고 되물었더니 옆에 있던 여성분이 3일 전에 이직 도와주신 부동산 아저씨가 어제 본인의 집 가리킬 때 많이 쓰는 말씀인데 집을 내놓지 않았는데 어떻게 금배로 나갈 수가 있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집을 내놓지 않았는데 어떻게 금배로 나갈 수가 있냐고 하면서 친정엄마 집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분명히 이 집 맞냐고 재차 물어보았죠. 가족집이라면서 짐까지 다 빼가셨는데 정말 모르신 거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순간 그 여성분의 이야기를 듣고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이 남편이라는 것을 짐작하게 되었죠. 그래도 혹시 모르는 일이니 계약하신 부동산이 어디냐고 물어보게 되었고 그 여성분은 집 안으로 들어가 계약서까지 들고 나오셔서 보여주셨어요. 계약서를 확인해 보니 정말로 서류에 저희 엄마 이름이 작성되어 있었고 대리인은 시어머니로 나와 있더라고요. 당연히 입금 통장을 시어머니 앞으로 되어 있었죠. 그게 역수를 보고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친정엄마 집에 이사를 왔다는 부부는 무언가 일이 잘못되었음을 느낀 듯 안절부절 못하더라고요. 일단 저는 급한 대로 집을 샀다는 부부에게 계약서 복사를 부탁드렸어요. 두 사람은 저의 요구에 조금 당황스러워 보이기는 했으나 사기 당한 것이라면 빠르게 해결해야 하지 않겠냐며 계약서 복사를 해주시더군요. 그렇게 저는 두 사람에게 계약서를 받은 후 곧장 친정엄마에게 가서 서류를 보여드렸어요. 요양원으로 향하면서 저는 혹시나 엄마가 또 치매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하는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도착해서 보니 엄마의 정신은 멀쩡했어요. 당연히 아닐 것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혹시나 엄마가 기억을 잃은 사이에 본인도 모르게 집을 팔려고 시도하지 않았나 싶어서 부동산으로 가기 전에 엄마에게 갔던 것인데 엄마도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하시면서 놀라셨어요. 그러면서 두모자가 이런 일을 꾸밀 줄은 전혀 몰랐다면 서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더니 사돈을 상대로 이게 말이 되는 일이냐며 노발대발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위조계약서 서류를 들고 당장 경찰서로 가자고 하셨죠. 그러나 엄마는 요양원에 들어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상황이라 최소가 아니라면 허락 없이 밖으로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미리 이혼 서류도 챙겨놓고 위조 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되었죠. 그렇게 증거물까지 제출을 하고 간단하게 조사를 진행한 이후에 저는 경찰관님들과 함께 남편과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부동산으로 이동하게 되었어요.
다행히 저는 증거물이 되는 두 모자가 위조한 계약서 복사본을 들고 있었고 문제없이 곧바로 경찰관님들이 출동을 하게 되었죠. 저는 이동하는 길에 그래도 가족인데 이 모자와 먼저 대화를 하고 싶다고 하면서 경찰관님들에게 대화할 시간을 조금만 주실 수 있냐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경찰관님들께서는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두 사람과의 대화가 끝나면 들어오셔서 체포하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경찰관님들과 함께 도착하게 되었고 대화를 나누기 위해 제가 먼저 부동산에 들어갔어요. 평소에 제가 두 모자의 부동산을 자주 방문하는 편이라 남편과 시어머니는 갑자기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당신이 거기서 뭐 하는 거냐고 물었지만 두 사람은 우리 엄마가 치매에 걸렸음을 알고 요양원에 보내려던 중 3일 만에 위조된 계약서로 친정집을 반값에 팔아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게 무슨 일이냐고 반문하자 장모님 집을 왜 팔았느냐고 발뺌했죠. 내가 오늘 친정집에 갔다가 들어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듣고 계약서까지 복사해 놨어라고 이야기한 결과 우리 엄마는 집을 바로 팔 것 같지 않다고 말했어요. 테리이니 시어머니더라. 게다가 이 통전도시 어머니 통장이었고 이 세상에 집 파는 사람 드시는 본인 통장으로 입금 받는 테리니 있니? 당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아, 그럼 내가 장모님 상대로 사기라도 쳤다는 거예요? 내가 왜 사기를 쳐? 장모님 알츠하이머 치매라면서 정신 잠깐 돌아왔을 때 나한테 집 팔아달라고 부탁하셔서는데 나한테 말씀하시고 나서 잊어버리 셔츠찜일 이제는 하다하다. 우리 엄마 치매까지 이용하네 당신. 그 집이 어떤 집인지 알아? 아버지가 유산으로 남겨놓을 집이야. 엄마가 얼마나 애지중지하는 곳인데 나한테 주신다고 하면 했지? 아무리 치매에 걸렸다 해도 그 집 팔려고 있겠어. 그리고 당신 말이 사실이라면 집값으로 입금된 돈은 엄마한테 돌려줘야지. 조회 말을 듣고 남편은 당황한 듯 샤모니에게 돈 돌려달라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면서 주님 붙더군요. 한동안 두 사람은 비밀 이야기라도 아주 쏙 덕소거리다. 거급기 어제 손에 들려있는 위조 계약서를 뺄수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경찰에 증거물로 위조 계약서 제출한 상태 없고 혹시 몰라서 여유분으로 가지고 있던 것이었으니 두 사람이 가져가던 말든 상관없었어요. 이제 케어 악사도 내 손에 들어왔고 DM이도 요양원에 들어갔으니 문제 해결된 날 어차피 DM이 바보 됐는데 아디가 뭘 어쩔 거냐. 그냥 너도 편하게 생각해라. 네 남편한테 선물 하나 준다고 생각하고 구차피 네 남편이 그 돈 다른 곳에 사용할 것도 아니고 부동산 좋은 곳으로 옮길 건데 그게 잘 되면 더 한테도 좋은 거 아니냐 뭐라고요. 남편한테 선물이요. 위조 계약서까지 만들어서 남의 집 몰래 팔아넘긴 주제 말이 참. 만날 어차피 당신들을 죽었다 깨어나도 규동 못 가져가. 그리고 당연히 부동산 일도 못하게 될 거고. 내가 방금 경찰서에 신고하고 왔거든. 뭐라고? 당신 미쳤어? 거기 할 짓이 없어서 남편의 경찰서에 신고 후에 빨리 철회해. 내가 왜 사기꾼은 콩밥을 먹어야지? 그리고 나는 당신 같은 사람이랑 못 살아. 돈 없는 백수를 먹이고 지우고 공부까지 시킨 내가 바보. 연래 나는 사기꾼이란 가족 안 하니까 이혼하자. 당장 서류에 사인해. 곧 이어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던 경찰관님들이 부동산 안으로 들어오셨고 곧바로 시어머니와 남편의 손에 쇠고랑을 최우식 오는 데리고 가셨어요. 두 모자는 끝까지 본인들은 죄가 없다고. 치매 노인이 착각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난리를 쳤지만 이미 서류 조작 혐의가 밝혀졌고 죄 없는 사람들에게 사기까지 친굿이 드러났으니 소용이 없었죠. 결국 두 사람은 재판을 받게 되었고 마땅히 처벌을 받게 되었어요. 또 절차에 따라 시어머니로부터 집을 판매한 금액을 엄마의 통장으로 입금받게 되어줘 아무것도 모르고 사기를 당해 친정집에 이사를 온 두 사람은 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산이라는 것을 알고는 집에 판매한 금액만 돌려주면 곧바로 다시 집을 구해 이사를 갈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본인들에게 사기친 이모자에게 소송을 건 상태였죠. 엄마도 소식을 듣고 따로 부부에게 연락을 해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난감했다면서 너무 고맙다고 돌을 바로 돌려주겠다고 말씀하셨죠. 약 한 달이 지난 후
부부는 약속대로 새로운 집을 구해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집 문제가 해결되자 엄마는 또 이런 일이 생겨날까 무섭다면서 정신이 온전한 시간이 많을 때 집을 유일한 자식인 저에게 넘겨주겠다고 하셨죠. 그렇게 저는 엄마에게 아버지가 남겨주신 집을 받게 되었고 남편과도 무사히 이혼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혼을 했으니 엄마를 요양원에서 모시고 와서 함께 생활하기로 했죠. 처음에 엄마는 요양원에서 영원히 편하다며 신경 쓰지 말고 제 인생에 살라가셨지만 이 문제만큼은 포기 못한다고 고집을 부려 엄마를 집에 모시고 올 수 있었어요. 그 덕분에 지금 저는 엄마가 기억을 더 잃기 전에 여기저기 여행을 다니면서 하나씩 추억을 쌓아가고 있죠. 엄마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이 순간을 하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엄마에게 최선을 다해주은 기억을 만들어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 처벌을 받고 있는 두 사람도 반성도 하고 평생 후회도 하면서 앞으로는 양심적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